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상견례 자리 문이 열리고 들어온 신부 아버지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8년 전 출산을 며칠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 남편 태수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숨이 막혔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역시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을 멈췄고 우리는 그렇게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고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연이의 당황한 목소리도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으며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다연이 아버지가 태수라고?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들의 장인이 될 사람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28년 만에 상견례장에서 모든 진실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뜨는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깨어나 있곤 합니다. 2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하기만 한데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다지 무겁지 않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무게이기 때문이겠죠.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준비해야 할 반찬 재료들을 꺼내놓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고 무와 당근을 썰며 나는 칼질 소리가 부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는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이고 학교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매일 울면서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착하게 자라주었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이제 재민이는 30살이 되어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재민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면 엄마, 오늘 반찬 가게 장사 잘 됐어요?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재민이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6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단골 손님 몇 분이 벌써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가끔은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라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한산해지면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문득 지난 2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재민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순간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견뎌냈고
재민이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재민이가 다 자랐고 저 역시 이 삶에 익숙해졌으니 이대로 평온하게 살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냈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집에서 같이 먹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라는 말에 저는 무심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가 집에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아직 그 말이 제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재민이는 평소와 다르게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라는 말에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고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누구랑? 언제부터 사귀었어? 라고 물으니 재민이는 조심스럽게 회사 동료인데요. 다연이라고 해요. 1년 정도 만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어. 엄마한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라고 물으니 재민이는 다음 주에 상견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견례라면 양가 부모가 다 모이는 자리인데 재민이 아버지는 28년 전에 사라진 채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민아,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니 재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혼자 오시면 돼요. 다연이네도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안 계신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연이네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랑 비슷한 애라고 말하자. 재민이는 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민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고민했을지, 그리고 다연이네 가족도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혼자라도 당당하게 갈게. 다연이 아버지도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태수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친정과 시댁에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태수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미칠 것 같았고 밤마다 울면서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고 가끔씩 재민이가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라고 대답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태수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진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까봐, 혹시 재민이에게까지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민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모든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부서지고 나온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자꾸만 28년 전 그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였는데 동시에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태수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는 처자아이를 품고 있었고 출산 예정일이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태수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고 미정아, 곧 우리 아기 만나게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라고 말하며 제 배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그런 태수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출산 예정일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아침 태수가 여보, 나 회사 급한 일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인사했고 태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태수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늦어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오늘 태수 씨 출근 안 하셨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를 부여잡고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태수를 기다렸지만 새벽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모두들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태수의 소식은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출일 가능성도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태수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태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 몸조리 해야지. 우리가 태수 찾을 테니 넌 병원에 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산 예정일 당일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친정 어머니가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통이 심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태수는요? 태수는 왔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분만실에 누워 진통을 겪으면서도 저는 문이 열릴 때마다 태수가 왔나? 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태수가 없었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이제 곧 아기 나옵니다라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라고 속삭이며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출산 후 병실에 누워 있는데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번갈아 들어오셨지만 모두들 태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태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아이를 안고 퇴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수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도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으며 핸드폰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사람 책임감 없는 놈이었어. 잊어버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태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국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을 앞두고 혼자가 되었고 28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재민이의 결혼 소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재민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집에 들러 엄마 상견례 장소 여기로 정했어요. 괜찮으시죠? 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상견례 자리에서 홀로 앉아있을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엄마가 당당하게 가서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잘 드릴게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재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저는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주신 거 알아요.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해요라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요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라는 말씀에 저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시며 신부가 어떤 아이예요? 착한 아이겠죠?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우리 재민이가 좋아하니 분명 좋은 아이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사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면서도 혼자서 가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저는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 옷 샀어. 상견례 때 입고 갈 거야 라고 말하니 재민이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제일 멋있을 거예요 라며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옷장에 걸린 정장을 바라보며 이제 좋은 일만 오기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재민이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재민이가 집에 들러 엄마 내일 12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엄마가 제 시간에 갈게라고 대답하며 재민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재민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연습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하려니 손이 떨렸지만 내일은 당당하게 가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은 긴장 때문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고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지만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28년 전 결혼식 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미정아, 넌 잘해왔어. 오늘도 잘할 수 있어라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하며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재민이를 좋게 봐주실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 오셨어요. 정말 멋있으세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재민아, 엄마 떨려라고 속삭였고 재민이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곧 신부와 신부,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오기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며 저는 재민이를 따라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이는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다연이랑 다연이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왔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민이는 옆에 앉아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연이랑 다연이 아버지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라며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민아, 다연이는 어떤 아이야? 성격이 어때? 라고 물으니 재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착하고 밝은 성격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될 아이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직원이 문을 열며 손님 도착하셨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재민이가 벌떡 일어서며 다연아 라고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재민이는 어머니, 이쪽이 다연이에요라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다연을 보며 어머, 정말 예쁘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다연은 밝게 웃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재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말했고 다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이가 다연이 아버지도 곧 오실 거예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기대되네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연은 자리에 앉으며 어머니 저 정말 긴장돼요라고 말했고 저는 나도 그래. 우리 같이 긴장하자라며 다연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재민이와 다연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연아, 재민이 잘 부탁해라고 말하자 다연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다연이 아빠 오셨어요라며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그 남성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8년 전 제 곁을 떠난 남편 태수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역시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발을 멈췄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민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연도 아빠, 왜 그러세요? 인사하세요라며 태수의 팔을 잡았지만 태수는 입을 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다연이 아버지가 태수라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제 팔을 잡으며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다연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이 아빠 어서 들어와서 인사하세요. 이쪽이 재민 오빠 어머니세요라고 말하며 태수를 안으로 이끌었지만 태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태수는 마침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민이와 다연은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후에도 침묵이 흘렀고 저는 손을 떨며 물잔을 잡았지만 물을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저기 다연이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재민이에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재민이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라고 겨우 대답한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다연이 밝게 웃으며 아빠,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재민 오빠 어머니세요. 인사하세요라고 재촉했지만
태수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다연이가 태수의 딸이라고?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민이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어머니 물 드실래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며 일어나려 하자 저는 손을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가 저희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숨기고 있다. 이 사람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연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머니, 재민 오빠한테 들었는데 반찬 가게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다연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20년 넘게 했어. 별거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태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민이가 아버님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고 태수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연히 우리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자 키웠다고? 그럼 다연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은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저를 놓고 가셨어요.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태수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려다가 다시 시선을 피했고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인데 이제 무슨 진실이 더 나올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저는 태수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태수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을 몇 번이나 닦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민이와 다연은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애써 밝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엄마, 이 집 갈비찜이 정말 맛있대요라며 메뉴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았고 태수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연이 아빠,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태수는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힘없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각자 포크를 들었지만 태수와 저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을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입맛 없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라며 걱정하자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라고 둘러댔습니다.
다연히 저도 긴장돼서 잘 안 넘어가요라며 웃었지만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연이 아버지, 회사는 어떤 일 하시는 회사예요? 라고 물었고 태수는 겨우 고개를 들어 소형 부품 제조회사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힘든 일이시겠어요? 라고 재민이가 말하자 태수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태수의 손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손은 음식을 자르면서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 포크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떨고 있는 거지? 나를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연이 밝게 웃으며 저희 아빠가 원래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따뜻한 사람?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따뜻하다고? 라는 생각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다연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그래도 다연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태수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나와 재민이한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애써 참았습니다. 다연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더워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병원 모시고 갈까요? 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니야, 괜찮아. 이 자리 마저 마무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이 그럼 우리 결혼 날짜 이야기할까요? 저희 봄에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래, 좋지. 봄이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민이가 다연이 아버지, 결혼식 날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다연이 아빠 왜 그래요?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태수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무언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짐이 바로 저와 재민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연이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다음에 보자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일어설 때도 시선을 피한 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오늘 너무 긴장하셨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응, 괜찮아. 그냥 처음 만나서 그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태수 생각뿐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28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각자 헤어지려는 순간 다연이 어머니 다음 주에 예식장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 갈 수 있어. 언제로 할까? 라고 대답했고 재민이가 엄마 가게 쉬는 날에 맞춰서 정하면 되겠네요 라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저는 그날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연이 놀라며 아빠 왜요? 같이 가야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너희들끼리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수가 저를 피하려 한다는 걸 직감했고 왜 피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연이 아빠 그래도 딸 결혼식 준비인데 같이 가야죠. 회사 일은 조금 미루시면 안 돼요? 라며 태수의 팔을 잡았고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민이도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가시죠.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라고 말하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듯 알겠습니다 라고 작게 말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식장 방문 날짜를 정하고 헤어졌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민이가 운전을 하면서 엄마 오늘 다연이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재민이의 말에 저는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고 태수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회피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다연이를 키우게 된 거지?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지? 라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보러 가는 날 태수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예식장을 보러 가는 날이 되었고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재민이와 다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연이 먼저 도착했고 어머니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가워요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래 반가워. 오늘 예쁜 예식장 찾아보자라고 대답하며 다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민이도 도착했고 우리는 태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전화를 걸어보더니 아빠가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데요라고 말했고 우리는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태수가 급하게 들어왔고 죄송합니다. 늦어서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연이 아빠 괜찮아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라며 거짓말을 했지만 태수는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식장으로 향했고 상담사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홀을 둘러봤습니다. 재민이와 다연이 예식장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동안 저와 태수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걸어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당신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태수가 말하려 하자 저는 28년 전 왜 떠난 거냐고요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미안합니다라고
겨우 내뱉은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다연이 어머니, 아빠, 이쪽 좀 보세요. 여기 정말 예쁘지 않아요? 라며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식장 상담이 끝나고 상담실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동안 상담사가 양가 부모님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신랑 쪽은 어머니 성함만 적어주세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라고 말했고 상담사는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쪽은 아버님 성함만 적으면 되나요? 라고 묻자 다연이 네, 저도 어머니 안 계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무심코 두 분 다 한부모 가정이셨군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다연의 어머니가 궁금해졌고 다연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연이 잠시 표정이 굳어지더니 어머니는 제가 돌도 안 됐을 때 저를 놓고 떠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놓고 떠났다고? 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고 그럼 다연이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연이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저를 아빠한테 맡기고 연락도 끊고 떠나셨대요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손은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럼 다연이 엄마가 누군데? 설마 태수의 전 애인? 그 이름을 또 듣게 될 줄을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민이가 그래도 아버지께서 다연이를 잘 키우셨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나와 헤어지기 전 저는 태수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맞나요?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가 나중에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뿐이었습니다. 태수가 말한 진실은 무엇일까? 다연이 엄마가 누구지? 설마 내가 아는 그 사람? 지연?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가 엄마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연이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듣고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조용한 개인 룸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와 다연은 이미 와 있었고 잠시 후 태수도 나타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밤을 새운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오늘 다연이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떨며 물잔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깊은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다연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다연을 보며 다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까지 너한테 숨겨왔던 게 있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재민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저를 보며 미정 씨 아니 미정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28년 동안 너한테, 재민이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태수가 말하는 순간 재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재민이가 물었고 다연도 놀란 표정으로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쉰 후 재민아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룸 안은 순간 얼어붙었고 재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고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아 저 사람이 너를 낳기 직전에 사라진 내 아버지야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다연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막으며 그럼 재민 오빠랑 전을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민이가 우리는 남매라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라고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소리예요? 다연이가 당신 딸이라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게 28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있던 그날, 내 전 애인 지연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기를 안고 말이야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고 재민이와 다연도 숨을 죽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내게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말하고는 아이를 내밀었어라고 태수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 우리는 이미 1년도 더 전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이를 안고 나타난 거야라며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는 유전자 검사도 했어. 이 아이는 분명 당신 아이야라고 말하더니 그냥 아이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라는 태수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연이가 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 가능성이 있었어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미정이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전 애인의 아이를 떠맡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 미정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라며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어. 미정이한테 말할 용기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라고 태수가 고백했습니다. 재민이가 그럼 지금까지 28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는 동안? 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다연이 울먹이며 그럼 저는 정말 아빠의 친딸이에요? 그 지연이라는 사람의 딸이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연이가 10살이 되던 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어. 그때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됐는데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아버님, 이상한데요. 이 아이의 혈액형은 절대 아버님의 친자식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라는 태수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이유였어? 라고 저는 중얼거렸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지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지. 지연이는 고의로 친자 검사를 피하고 혈액형만으로 나를 속인 거였어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연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민이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태수는 그래. 하지만 그때는 이미 10년이 지났고 다연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버려? 라며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미정이한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라고 태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8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고백이 끝난 후 레스토랑 루마는 깊은 침묵에 빠졌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럼 저는 아빠의 친딸도 아니고 그 지연이라는 사람이 그냥 떠넘긴 아이라는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다연의 손을 잡으며 다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혈연은 아니어도 28년을 함께 살아온 내 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으며 하지만 저 때문에 재민 오빠네 가족이 무너진 거잖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재민 오빠를 키워야 했던 거고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재민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그럼 진짜 제 아버지가 맞다는 거네요.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나도 몰랐어. 내가 다연이와 결혼한다는 걸 상견례 날 처음 알았어. 그날 너희 엄마를 보는 순간 나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끼며 당신은 28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 갈 때, 고등학교에 갈 때, 대학교에 갈 때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궁금했어. 매일 궁금했어.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었어. 너희한테 돌아갈 자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셨으면 진작에 나타나셔서 사과라도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용기가 없었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태수를 바라보며 모든 오해가 이렇게 풀리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태수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 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다연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왜 다연이를 당신한테 떠넘긴 거예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태수는 지연이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다연이를 놓고 간 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 지연이는 당시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다.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자 나한테 아이를 떠넘긴 거였어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연이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안해, 다연아. 나도 몰라. 지연이가 누구와 관계였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 수가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럼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다는 거네요라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태수는 다연을 꼭 껴안으며 아니야. 나는 너를 원했어.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내 딸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수가 미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도 아닌 아이를 28년이나 키워온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괜찮으세요? 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재민이를 보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저를 보며 미정아,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재민아, 너한테만은 꼭 말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곁에 없었던 게 평생 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어라며 태수는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당연하지. 나는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8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휘말려 도망친 것이었고 그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아기를 가지고 저를 배신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연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다연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다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도 피해자야.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라며 저는 다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연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재민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태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미정아, 재민아 정말 미안하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오늘만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라며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이가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는데 왜 이러세요라며 태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태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모자라. 나는 28년 동안 너희를 버리고 도망쳤어. 이 정도는 해야 해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일어나요. 이제 그만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미정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너무 겁이 많았고 비겁했어라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떠넘겼을 때 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어. 너한테 상처를 줄까봐, 내가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라고 태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 너를 혼자 두고 재민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만들었어라며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8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으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라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한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그때는 26살밖에 안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라며 변명했습니다. 재민이가 그래도 28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니에요? 한 번쯤은 찾아오실 수 있었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10년 후 진실을 알았을 때도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현이를 어떻게 버리겠어? 그 아이도 죄가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라며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현이 아빠, 그만 일어나세요. 제발이라며 태수의 팔을 잡았지만 태수는 아니야, 다현아. 나는 속죄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를 바라보며 늦었지만 그의 떨림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의 후회는 진짜였습니다. 일어나요라고 제가 말하자 태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없어요. 28년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요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원망은 하지 않을게요라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민이가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래, 당연하지. 나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라며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다현이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다현의 손을 잡으며 결혼은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에 우리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라며 재민이는 다현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그래, 재민이 말이 맞아. 너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도 그래, 너희는 꼭 행복해야 해. 우리 세대의 잘못을 너희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2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재민이를 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민이와 다현도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태수가 미정아,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어요.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비록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재민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아직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담긴 오해와 아픔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조금씩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원망했던 태수가 사실은 거짓말에 속아 도망친 것이었고 그 역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민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엄마 저 다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엄마도 찬성이야. 너희 둘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버지 태수 씨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면 되지 않을까? 당장 가족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너의 아버지로서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와 다연이 양가 식사 자리를 다시 마련했고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난 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이미 와 있는 걸 보았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오늘은 결혼 날짜를 확정하려고 해요.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라며 화제를 꺼냈습니다. 다연히 저희는 5월 중순쯤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좋지. 5월은 날씨도 좋고 예쁜 계절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도 나도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재민이가 아버지 태수 씨라고 부르다가 말을 멈췄고 태수는 편하게 불러도 돼 하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맙다 재민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어머니,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제 곧 시어머니가 되시는 건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연의 손을 잡으며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미정 씨, 결혼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인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요. 우리 반반 부담하죠. 신랑 신부 양쪽 부모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하지만 제가 2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재민이와 다연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요라며 중재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동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연이 아빠, 어머니, 그리고 재민 오빠 모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도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다연이를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아들 앞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보다 재민이의 행복이 더 중요했고 재민이가 사랑하는 다연이를 지켜주는 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수도 같은 마음인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건 맞지만 적어도 아이들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우리 이제 어른답게 행동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태수가 미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도요. 진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하게 됐어요라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민이가 엄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도 사람이니까 속으로는 복잡해.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니까 참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꼭 안으며 너도 사랑해. 엄마의 자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이해하게 된 건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라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5월이 되었고 재민이와 다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태수와 몇 번 더 만났고 조금씩 대화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재민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민아, 내일이면 너도 결혼하는구나. 시간 참 빠르다라고 말하자 재민이는 네, 엄마. 저도 믿기지 않아요라며 웃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를 키운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장가를 보내니까 엄마 마음이 참 복잡하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제가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너는 다연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 태수 씨에 대해서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해요라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 사람도 내 아버지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엄마한테는 힘든 일일 텐데요라며 재민이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엄마는 괜찮아. 이제 과거를 내려놓으려고 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손을 잡으며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28년 동안 엄마를 지탱해 준 건 너였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태수를 마주쳤고 그는 조심스럽게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태수 씨도 멋지세요라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니 재민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다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라며 다연이 반갑게 맞이했고 저는 정말 예쁘다. 다연아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도 들어와서 다연을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고 다연아 정말 아름답구나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다연은 아빠 울지 마세요. 화장 지워져요라며 웃었지만 그녀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 아버지로서 태수가 다연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고
태수가 다연의 손을 재민이에게 건네주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례가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재민이와 다연이는 네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재민이와 다연이는 저에게 먼저 큰절을 했고 저는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도 절을 하러 갔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안아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로서, 태수는 신부 아버지로서 각자 인사를 받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잠시 예식장 밖으로 나와 공기를 쐬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따라 나왔고 미정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 씨도요. 다연이 정말 예뻤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결혼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진실을 말해줘서요. 덕분에 28년 동안의 의문이 풀렸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저한테도 힘든 일이니까요라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속죄보다는 이제 재민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나와서 양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재민이는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너도 사랑해, 재민아. 행복하게 살아라라며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는 태수에게도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재민이를 꼭 껴안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떠나고 저는 예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고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반찬 가게 앞을 지나쳤고 이제 가게도 조금 확장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재민이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재민아, 행복해라라고 혼잣말을 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다연이가 저를 찾아와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 축하해, 다연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조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저는 다연을 안아주며 고마워,
다연아. 행복하게 잘 키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28년 전 재민이를 품었을 때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오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나를 찾아 살아갈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별들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기는 때로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때로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숨긴 진실은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드러난 진실은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할 용기와 용서할 힘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 밝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에도 온기가 닿을 거예요.